자,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가지고 끝까지 근거 없다라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또 나왔어요. 실제 힘들다 야 라고 말하는 북한군 영상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나오라 야 라는 북한의 억양이 선명하게 나온 영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힘들다 야 라고 나온 북한군 영상이 또 나온 겁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우리 시청자들과 간단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 10여 명이 무리지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스트라는 해당 영상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에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자동차 소통사단 예하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기에프스키 군기지는 앞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자,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실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파병됐다라고 말했던 그 지역에 북한군이 말을 하는 그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은이가 러시아에 파병 보냈다는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동안 침묵해왔었던 미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 대선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대놓고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도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 관련된 목소리 저는 계속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3,000명의 러시아 동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훈련 뒤 우크라이나와 교전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북한이 3,000명가량이 러시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와 교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이 밝혀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김정은이 발뺌을 하더라도 그게 발뺌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우리는요, 이것을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았습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위성을 통해서. 실제 아직 미국이 밝히지 않았었던 그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우리 위성으로 촬영을 했고 그 촬영에 따라서 우리 국정원이 밝혔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 특수부대 1만 2천여 명이 파병이 된다. 이미 1차로 1,500명이 갔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 컨테이너 1만 3천 개 분량의 미사일, 포탄까지 보냈다.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국정원을 망가뜨려 놨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복원을 시켜놨고 그 복원에 따라서 이런 정황 증거들 하나하나 발각이 되었고 김정은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었던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적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제 국정원이 한 가지를 더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 첫 번째, 북한이 이미 3천여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월까지 1만 명을 더 보낼 거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300만 원. 자, 그러니까 1만 명이 보내게 된다라면 정은이가 어느 정도로 돈을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 돈 실제 파병된 북한 군인들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다 정은이 백대기로 들어가지. 보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 살라고 심지어 북한 주민들까지도 사지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은이는 이걸 되게 감추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거죠. 가든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요. 이미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대요. 네,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 가족들이 이미 오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열하는 가족들을 정은이가 집단 이주시키고 격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미 북한 내에 파병 소문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이런 식으로 지금 연락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파병 군인이 가족들한테 나 간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휴대폰으로 친인척 동네 지인들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내 자식이 전선으로 나갑니다. 사지로 나가요. 그러면 이 가족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 표정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표정조차 보여주지 않으려고 정은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격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인권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은이 배떼지 하나 불리려고 사지로 몰아넣는데 그걸 숨기고자 정은이가 그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까지도 숨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곳이 정은이라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알려야죠. 그러니까 정은이는 계속 북한군 파병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지어 파병군인 가족들까지도 감추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 알려야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은이가 숨긴 북한군 파병 소식을 우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알리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저는 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게 뭐냐면요. 바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실제 탈북민 출신이세요. 자, 이분이 어제 뭐라고 말했냐?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를 방송해 북한군 이탈을 유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한군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MZ세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군 MZ세대는 우리 K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했던 세대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 우리 대북 방송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 확성기를 보내고 그와 관련돼서 대북 방송을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군 이탈이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우리 청년들과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출신 정치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없을 겁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에서 귀순 목적으로 이탈하는 병사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전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접경 지역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총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운영 중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대북 확성기를 보내서 그로 인해서 북한군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박충권 의원의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라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북한 주민들까지도 알리고 그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정은이가 통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혀야 될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러시아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북한 파병이 우리나라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헛소리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한 러 대사가 말하고 있대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넘겨도 분쟁 결과 못 바꿔. 한러 관계만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 러시아 대사가 우리나라를요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이 있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무기 보내지 말라고. 저는 이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우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러시아 대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헛소리를 넣어놨어요. 어떤 헛소리냐? 바로 이겁니다. 자,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한러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측은 한반도 긴장 구조의 원인은 끊임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미동맹의 핵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 삼각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들의 행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북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한국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북한과 민주당의 주장을요, 러시아 대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도 말해요.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미 동맹, 우리의 한미일 삼각공조, 더 나아가 우리가 국제사회의 동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면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미력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이걸 지금 러시아 대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헛소리를 늘어놓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 러시아 대사분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 군사합의 위반한 건 북한입니다. 무려 몇 건? 3,600건. 우리는 한 번도 위반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10년 동안 무인기를 10번이나 도발했던 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심지어 어제 새벽 2시에 또다시 오물풍선 또 보냈어요. 벌써 올해만 30번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헛소리를 늘어놔도 정도껏 늘어나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즉 러시아와 북한이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러시아 파견 동향이 포착까지 됐대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약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중국 가서 외화벌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갑니까?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가서 외화벌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려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UN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은이의 숨통을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도 외화벌이를 못하는 가운데 숨통이 틀어막혀 있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이 숨통을 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까지 어겨가면서 UN 대북제재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주고받는 게 명확하죠. 주고받는 게. 푸틴은 정인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정은이는 그런 가운데 푸틴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고 똑같은 일 아닙니까? 정은이가 과거에 중국에 했던 일을.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역할을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미략을 맺고 있는지 어떤 걸 주고받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은이가 어제 되게 센 척을 했어요. 자, 어떤 센 척을 했느냐? 바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정은이가 어제 이례적으로 ICBM 지하기지를 첫 번째로 공개를 했습니다. 말인즉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정은이가 이걸 대놓고 보여준 거예요. 자, 심지어는요, 어제 연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숲속으로 들어가는. 자, 근데 이거는 저는 100% 숲속으로 들어가는 척 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은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척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정은이가 어제 공개한 ICBM은요, 어디 가서 쏴야 되느냐? 실제 활주로가 쏴야 됩니다. 이렇게요. 사방이 뻥 뚫려야 된다고요. 왜냐? ICBM을 이동하기 위해선 차량으로 몰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정은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숲속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미사일이 얼마나 큰데 보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실제적으로 기지를 공개했다고 말했지만 그 기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연출한 사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은이가 왜 쇼를 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한테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날 좀 봐달라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어제 뭘 공개했냐면요. 미국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들을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공개했어요. 어떤 걸 공개했느냐?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형을 공개했고요.
미국의 괌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6 나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쏠 수 있어? 우리 미국 본토 쏠 수 있어? 미국 괌이랑 일본 쏠 수 있어? 라고 지금 정은이가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어떤 곳이라고요? 겉으로는 센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은이가 최근에 뭐 했습니까? 서울 지도를 펼치면서 대놓고 우리 수도권을 노린다라고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은이가 겁먹어서 그렇다고요. 자, 왜겠습니까? 정은이는 지금 되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숨기고 싶습니까?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라는 것. 더 나아가 갖은 전장 물자들이 러시아로 빠져나갔다라는 것. 즉 뭡니까? 북한군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즉 정은이는요, 이 공백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백을 숨기면서도 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서울 쏠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우리 미국도 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군사 공백을 요걸 통해서 무마시키려는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크게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미 대선을 노리면서 날 좀 보소하는 것이고, 반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선전선동 센 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요? 자, 첫 번째, B-1B 전략 폭격기 갖고 있다고요. 두 번째, B-52 갖고 있다고요. 세 번째, 타우러스 갖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김정은을 1.4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 하나만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김정은을 바로 타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무인기 핑계를 대면서 요 쌩쇼를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자,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ICBM 미사일 지하기지를 공개하면서 뭐 한다고요? 나 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김정은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설령 쏘더라도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해 실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려버렸어. 뭐가 걸려버렸냐? 그게 떨어지는 것. 네, 불꽃으로 떨어지는 것. 즉 실패한 겁니다. 이걸 일본 전투기가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포착이 되었냐? 일본 NHK 카메라까지 걸려버린 겁니다. 자,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잘 보시면요, 밤중에 뭐 하나가 쭉 떨어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은이가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해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불타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북한은 이와 관련돼서 실패를 했을까? 왜 실패를 했을까? 아직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 미사일에다가 뭔가를 실어가지고 보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미사일과 관련된 추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대기권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구 대기권은 약 10,000도가량이 됩니다. 즉, 이 10,000도가량을 견딜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왼쪽에 고각 발사입니다. 근데 정상각도 발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요. 즉,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고각 발사로는요, 대기권의 온도를 더 많이 견뎌야 되는 겁니다. 정상각도 발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지난해 정은이가 ICBM 미사일을 쐈지만 그게 하나의 불꽃이 되어서 그냥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뭐랑 비교 가능합니까? 미국의 미니트맨이랑 비교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CBM은 재진입체가 보여지고 있지만 북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는 아직 미사일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쌩쇼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술을 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이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냄에 있어서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ICBM 핵심 기술자까지 보냈잖아요. 러시아는 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북한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그럼 우리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뭐가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세 가지 궁이 있습니다. 천궁, 신궁, 형궁이 있어요. 실제 지금 이거 전 나라에서 정말 사고 싶어서 줄 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9개 갈 듯이라고 지금 나와지고 있어요. 자,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무기는 무엇이냐? 천궁입니다. 자, 천궁이 실제 이라크를 넘어서 UAE, 사우디까지 이어 세 번째로 지금 조 단위로 수출하고 있어요. 무려 지금까지 13조가 수출이 됐습니다. 요것도 줄 서서 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빈살만이 통째로 사고 싶다 그랬습니다. 통째로.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를 빈살만이 통째로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사일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좋다고 말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기능이 너무 좋아. 자, 첫 번째,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을 개량한 탄 요격이 체계입니다. 두 번째,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천궁과 달리 초음속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요, 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비단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미국도 5년 넘게 걸렸던 무기 현지화를 우리는 1년 만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군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미국도 5년이나 걸렸는 걸 대한민국은 어떻게 1년 만에 가능하냐? 라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빈살만도 통째로 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까지 지금 13조가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다 우리 기술력이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놀지 않아요. 우리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 최강군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번 국군의 날 시가 행진 때도 이와 관련된 무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준 것이고, 그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우리 군사력과 우리 군사 기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군의 나라 시가 행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우리가 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감췄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딸내미 음주운전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은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적죄로 처벌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 문재인이 지난 정권 당시 김정은이랑 얼마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벌였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일 벌였습니까? GP를 다 폭발시켰어요. 근데 실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그게 다 허상이 걸렸잖아요.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군 GP 지하시설이 완전 파괴됐다는 게 거짓 발표 문서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문건까지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와 관련돼서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GP 파괴 검증에서 포착된 콘크리트 벙커 영상이 첫 번째로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북한군이 이 GP 파괴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리슬쩍 넘어가는지, 그런 스리슬쩍 넘어가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덮었는지 우리 청룡가 보도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최전방 GP를 11개씩 파괴하고 상호 검증을 할 때 우리 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탈면의 우거진 숲풀 사이로 중화기를 배치할 수 있는 콘크리트 벙커가 포착되자 우리 군은 지하 통로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게 투입로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 기존에 있었던 민경초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거는 연결된 건 아니고. 예? 여러 명이 입을 맞춘 듯 지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다고 막아섭니다. 이 들어먹 같지 않나 근데 이거. 이게 지금 이건 비약품이지. 이거 뭐야 이거? 말을 더듬으며 엉뚱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우야 지뢰 그걸 한 건 아니고 이 전쟁 때 거기서 이 당시 뭐 짐승 또 커지고. 또 다른 검증 현장에서도 비슷한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깊숙이 연결된 것까지는 실제로 파괴는 못 하시지 않았습니까? 깊이 되는 거. 네. 아니 밑에다 장지라고 둔수에 넣으면 위에 게 그렇죠. 견딥니까? 다 네. 내려야지. 11개 북한 지피를 둘러본 검증단은 보고서에 정확한 철거 확인이 제한된다. 9.19 합의가 불충분하게 이행됐다고 적었지만 당시 국방부와 합참수뇌부는 지피 불능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신경 보십시오. 문재인이 실제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벌이기 위해서 얼마나 헛짓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북한군이 굉장히 어설퍼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GP를 폭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폭파한 척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뭔가 되게 계획적으로 보이십니까? 뭔가 되게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어물척하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 문재인 정권이 뭐 했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은 채 북한군이 모두 다 GP를 폭파했다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재인은요, 여적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요, 실제 그 집을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봅니다. 심지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 안보입니다. 북한의 GP와 관련해서 뭐였습니까? 겉핥기만 한 거예요. 심지어 겉핥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버린 겁니다. 자, 신경분들, 우리는요, 이거 진짜 다 폭파했어요. 네? 우리 진짜 다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방 GP가 복원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2033년이 되어야 완전 복원됩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복원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1,500억이 들어갑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놨었던 한반도 위장평화쇼의 실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문재인이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승리 공식을 믿으십시오.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